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되었을 때 전방 십자인대 수술보다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더 안 좋다던데 정말 수술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후방 십자인대와 전방 십자인대의 차이와 어떤 점에서 결과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후방 십자인대 손상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깁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다리가 뒤틀리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흔하고, 후방 십자인대 손상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강한 충격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는 앞으로 세게 넘어지거나 차를 타고 있을 때 이제 앉아 있으면 무릎 앞에 있는 것을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무릎이 앞에 있는 대시보드와 충돌을 하면서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생기기도 해서 대시보드 인저리, 대시보드 손상,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손상되는 방식이 다르고, 손상이 되더라도 치료하는 방향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면서 결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바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비수술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면에서 큰 틀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의 치료법이 다르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분들보다 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스포츠 손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다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후방 십자인대 수술 후의 재활 기간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의 재활 기간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재활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분들은 요만큼만 열심히 하면 잘 되었다고 한다면, 후방 십자인대 환자분들은 같은 노력을 해서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분들의 결과만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술 타이밍에 대한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가까운 시간 내에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기간을 최대한 시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하고 난 뒤에 실패를 했다면 수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십자인대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미 무릎에는 연골판이나 연골에 대한 손상이 어느 정도는 있는 채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수술 후의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무릎에서는 힘을 더 많이 받는 곳은 바로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후방 십자인대의 역할은 무릎을 이루는 큰 두 뼈가 대퇴골과 경골이 있을 때 이 경골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경골이 앞으로 움직인 걸 막아주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뒤로 걷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걷는 분들이 많죠. 걸을 때 경골이 뒤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인체적인 그런 특징을 반영한 것인지, 신기하게도 후방 십자인대는 굵기가 전방 십자인대보다 1.5에서 2배 정도 가량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힘을 버티는 그 능력도 1.5에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십자인대 수술의 기본인데, 인대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 인대가 우리 몸에 생착하게 되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방 십자인대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래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는 것은 스포츠 활동일 때 더 많다고 했었죠. 그런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일상에서는 전방 십자인대는 아주 큰 힘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후방 십자인대는 걷기만 해도 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더 조심히 수술 부위를 보호를 했다가 재활도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 후에 재활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전방 십자인대보다 후방 십자인대를 더 튼튼한 인대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약간의 차이는 둘 수 있지만 후방 십자인대와 전방 십자인대의 수술 방법은 기본적인 원칙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차이를 좀 두는 것이죠. 네,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의 그런 기능적인 차이까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늘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후방 십자인대를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이미 무릎이 꽤 많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재활까지도 잘 해서 최대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